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대로 일본이 결국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대로 일본이 어제 가기 결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일본산 제품의 대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되게 될 텐데요. 어떤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 것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우선 이번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강제동원 민사소송에 일본 아베 총리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어떤 정당화될 수 없는 무역보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이 백색 국가가 이제 제외된다는 것의 의미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목록에 들어있는 규제, 즉 목록에 어떤 기술이라든지 부품을 그 안에 기재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허가 방법을 지정하는 이 내용이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또 이제 목록에 들어있지 않지만 군사 전용 위험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적용하는 규제, 크게 두 가지 규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색 국가에 제외됐을 때 첫 번째 목록 기재 방식의 규제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백색 국가인 상황에서는 수출자가 어떠한 자격이 있느냐를 특별하게 묻지 않고 한국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3년의 포괄 허가를 주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특별한 자격이 있는 수출자에게만 3년의 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나머지 일반적인 그런 제품 기술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것이 군사 전용 가능성 어떤 그런 위험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개별 허가를 받도록 지정할 수 있는 그게 이렇게 두 가지 영역에서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달라질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일단은 배제 조치 자체는 어제 가기에서 결정이 됐고 이제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절차가 이제 더 중요한 절차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목록에 기재해서 그 목록에 들어있는 이상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근데 그 목록에 들어있는 기술 제품, 이를테면 한 1,100여 개 제품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인가. 허가 방법을 지정하는 고시, 그 시행 세칙을 지금 일본 담당 부처인 경제산업성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거기서 얼마나 많은 기술 제품에 대해서 이를테면 현재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 세계 핵심 소재에 대해서 개별 허가로 지금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얼마나 많은 제품을 개별 허가로 규제할 것이냐. 이것이 이 사태의 규모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관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1,100여 개 품목, 그러니까 260여 개 민간 품목, 그리고 850여 개 비민간 품목에서 총 1,100여 개 품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특히 정부는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어제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 타격이 예상되는, 우려되는 그런 품목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일본이 그 제품 중에서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제품 중에서 몇 개를 개별 허가로 규제할 것이냐. 이를테면 만약에 지금 그 제품들은 포괄 허가 대상으로 들어있단 말이죠. 3년. 근데 우리가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홍콩이나 대만, 싱가포르가 다 비백색 국가였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주는 비백색 국가용 포괄 허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본이 지금 이 시행 세칙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159개의 품목에 대해서도 비백색 국가 포괄 허가 3년을 다 허용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번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그 자체가 대단히 부당한 조치이긴 하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심각한 피해가 안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 159개 품목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품목 몇 개를 개별 허가로 규제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저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은
비백색 국가용 포괄 허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 예. 네. 만약에 이제 굳이 뭐 일본이 몇 개를 개별 허가로 만약에 묶으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대상은 이를테면 범용성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것들. 네. 그러니까 네. 세계 무역 분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한국에게는 일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한적인 품목들에 대해서 개별 허가로 몇 개를 규제할 수 있겠지만 네네. 저의 판단으로는 개별 허가로 따로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제품 숫자는 저는 아주 적거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뀌는 품목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 개별 허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홍콩이나 대만,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비백색 국가였잖아요. 네. 그 비백색 국가로 나갈 때마다 다 개별 허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일본 수출업자들은 갖추고 있는 그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예. 똑같이 그 나라든 지금 우리에게 나가는 거나 중국, 대만, 싱가포르 나가는 거나 다 똑같이 지금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어제 내려진 조치를 굳이 따져보자면 2차 보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농수산물을 포함한 3차 경제 보복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어서요.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우선 지금 초점이 반도체 세계 그러니까 불화수소와 레지스트 같은 그 개별 허가가 지금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를 우리가 강하게 제기를 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일본이 추가로 뭐 우리 수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추가 보복 아마 그런 것을 하더라도 일본 경제 부채 특성상 예. 이것이 추가 보복이라고 하면서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우선 이 일본이 이른바 안보라는 것을 가장해서 하고 있는 이 조치의 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좀 치밀하고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셀코 경제산업상이 기자회견에서도 한 얘기를 보면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일본 기업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자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정말 일본 기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개별 허가로 몇 개를 빼내서 묶을 것이냐와 직결되어 있는 건데 아마 그 일본 경산성 장관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 이야기의 취지는 일정 자격이 있는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이 CP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인데 이 전략물자 통제의 자율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기업인 경우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런 기업이 현재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게 내보낼 때 이용하는 포괄 허가를 한국에게 대해서도 그대로 이용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 개별 허가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별 허가로 돌리게 되면 당장 이게 일본 수출 기업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전 시작된 국무회의 현장 화면 잠깐 보시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가 경정 예산안과 일본의 경제 보복 관련 조치를 논의할 국무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조금 전에 공개된 이 총리의 모두 발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정부 제출 100일 만인 어제 국회에서 수정 의결됐습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는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부분적 증액 요구에 동의하고 예산 배정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 국가 즉 수출 심사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카그에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입니다.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 의존적 경제 협력 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입니다.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경제적으로 적어도 다음의 4가지를 달성하려 합니다.
첫째, 소재 부품 산업을 키워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확실히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려 합니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 체제를 단단히 갖추려 합니다. 셋째, 그런 접근을 통해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려 합니다. 넷째, 그것을 통해 청장년의 일자리를 크게 늘리려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소재 부품 기술 개발과 관련 기업 자금 지원 등에 쓸 2,732억 원의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추경 집행을 앞두고 저는 국민과 각 부처에 다음의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일본의 경제 보복에 우리는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후속 계획을 정교하게 세우고 범정부적으로 협업하며 그 계획을 이행하겠습니다. 기업 및 관련 단체 등과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습니다. 부품 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께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하시도록 그때그때 솔직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께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드리는 왜곡된 정보는 즉각 바로잡고 분명히 대처하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하는 외교적 협의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이 이 무모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경기 대처, 민생 안정, 안전 강화, 미세먼지 저감 등의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그런 예산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단호한 대처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소재 부품 산업 육성, 또 대중소기업 협력적 분업 체제 확립, 또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이번 사태 잘 대응해 왔고 네. 또 정부의 힘을 실어서 잘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안이 소재 부품 핵심 원천 소재 부품이 이제 워낙 지나치게 일본에 의존하면서 발생하는 부분, 그 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 또 앞으로의 소재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렇게 강조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총리도 이제 조금 전에 규제 조치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조치 방안 논의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어제 홍남기 부총리도 관련 대응책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오후 4시경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눈에 띄었던 부분이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앞으로 좀 어떤 진행 절차를 통해서 전개가 되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너무 서두를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그 반도체 핵심 3개 소재에 대해서 개별 허가를 아직 안 내주고 있는데, 개별 허가로 지금 돌려놓고 아직 안 내주고 있는데 이제 한 30일 정도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3, 4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3, 4주에 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허가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저는 만약에 거기서 차질이 빚어진다면 반도체에 기반한 세계 국제 분업에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다소 힘들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개별 허가를 내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후 3주간의 반도체 소재의 허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리고 우리로서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에게는 그걸 포괄 허가를 주면서 우리에게는 포괄 허가를 안 주는 문제를 강하게 제기를 해서 이것을 바로잡는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1,1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몇 개 품목을 개별 허가로 묶을 것인가,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와 함께 우리의 추가 이후의 대응 조치를 좀 면밀하게 구상하는 것이 어떨까. 다시 말해서 너무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호하게 대처를 하되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해 나가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WTO 제소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 같은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세계에 많이 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취할 수 있는 대응책 어떤 것들을 꼽고 싶으세요? 지금 이 사안의 성격은 현실적으로 핵심 원천 부품 소재 기술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아베 총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우리가 최대한 좁히고 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WTO 제소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네. 왜냐하면 WTO 제소가 명백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함부로 세계 분업 질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일은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이 조치가 우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조치는 아니고 일본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잖아요. 즉 일본 국내 기업이 수출하려고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저는 아베 총리가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이번에 일본을 다녀오면서 일본 기업이라든지 일본 언론으로부터 이렇게 좀 내용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일본 수출 업계에 당장 이게 피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수출하려고 하는 일본 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까지 간다면 대단히 큰 반발이 있을 것이다. 즉 아베 총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무한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아베 총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최대한 좁혀 들어가고 특히 일본 국민과 일본 산업계와의 소통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언급을 하신 대로 일본 현지 언론과 인터뷰도 하시고 또 일본 기업인들도 만나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3주간의 기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 하셨는데 그 일본 현지의 분위기는 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우리가 또 그것에 맞춰서 어떻게 좀 잘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사안은 먼저 우리가 급하게 느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이 문제가 당장 일본 기업들에게 이제 발등에 불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가령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백색 조치를 제외한다고 만약에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삼성의 반도체가 일본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규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삼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조치가 앞으로는 이 규제를 적용받을 일본 기업, 이 규제가 어느 정도 강한 규제냐면 이 내용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10년의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규제이거든요. 이제 일본 기업이 이런 강한 규제의 사정권, 그 영향권에 이제 들어오는 시점이 임박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 일본 산업계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화소소의 부당성, 이 국제전략무역자 통제에 제대로 들어가 있지도 않은 중국이나 홍콩, 대만에 대해서는 포괄 허가를 허용하면서 우리는 개별 허가로 묶은 이 상황을 계속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저도 일본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일본에서도 취급되었었는데 그 문제가 이번 3주 동안에 어떻게 풀릴 것인지 좀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일본 산업계를 통해서 결국은 이게 일본 산업계의 정상적인 영업의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점 이런 아베 조치의 모순을 우리가 최대한 파고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카드와 내밀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소미아 파기 조치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이제 계속해서 언급은 됨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의 의견은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 핵에 대한 위기 관리의 성격도 있고 그 자체 안보적인 성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의 의미와 필요성은 독자적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야지 이번에 일본의 이 백색 국가 제외라든지 이것과 우리가 직접 연계할 성격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